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제2회 전기산업기사에 나와 있었던 전자기학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제2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자기학 부분을 좀 풀어볼 건데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1번 문항을 보시면 두 종류의 유전체의 경계면에서 전속과 전기력선이 경계면의 수직으로 도달할 때의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수직으로 도달한다 라는 말이 있네요. 수직 도달한다. 자, 쌤 기억하실 게 있죠. 경계면 조건에서 전개라 하면 전개, 즉 E라는 것은 경계면에 어떤 성분이 수평선이라는 걸 접선이라고 표현하지 않던가요? 수평 성분이 서로 같다. 즉 다른 말로는 연속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전속 밀도 D라 하면 경계면의 수직 성분을 다른 말로는 그렇죠, 법선 성분이라고 합니다. 법선 성분이 연속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뭐 E1의 사인 세타 1은 E2의 사인 세타 2랑 같고, 뭐 D1의 코사인 세타 1은 D2의 코사인 세타 2와 같다, 뭐 이런 식을 써서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은 입실론 2분의 입실론 1이랑 같다, 이런 얘기를 쓰던 게 경계면 조건의 기본 틀인데, 수직으로 도달한다라는 얘기는 일단 전속밀도, 수직 성분, 그죠? 전속밀도는 연속이지만 전개는 불연속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였었고, 우리 관연도 풀다 보면 수직 얘기 나올 때 늘상 따라오는 거 있죠? 이런 거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 매질이 입실론 2고 여기가 입실론 1이라고 했을 때 입실론 2라는 비유전율의 값이 입실론 1보다 크다라면 어떤 화살표의 모양이 이런 식의 그림을 나타내던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뭐였냐면, 기억하시네. 전속, 푸사이. 그죠? 전기력선이 모이는 게 아니라 전속이라고 하는 녀석이 비유전율이 큰 쪽으로 집속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결국 보기 4개 중에서 잘못된 거는 4번이네요. 전속선은 유전율이 작은 쪽에 모이는 게 아니라 어느 쪽에? 큰 쪽에 모이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답이어야죠. 2번 문제 가겠습니다. 뭐 별 문제 아니니까 금방 할게요. 점전화 플러스 Q의 무한평면 도체에 대한 영상전화. 점전화에 대한 영상분전화는 얼마? 마이너스 Q. 접지무한 평판과 점전화에서는 마이너스 Q라는 영상분전화가 나오고, 접지 구도체하고 점전화 사이에서는 그렇죠, 마이너스 D분의 AQ라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두 가지는 외우고 계시겠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MKS 단위계에서 진공의 유전율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3번 문제인데, MKS 단위계 아시죠? 미터, 킬로그램, 세크를 기준으로 하는 단위계인데, 진공시 유전율이라고 하는 입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단위는 페러퍼미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건 투저율과 광속도를 이용해서 뮤제로의 C의 제곱분의 1이라고 쓰셔도 되는 거고요. 뮤제로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걸 알면 4파이 곱하기 C의 제곱분의 10의 7승도 가능할 거고, C가 3 곱하기 10의 8승인 거 알면 120파이 C분의 1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한 번 더 C를 집어넣었을 때는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거 전부 다 외웠을 거라는 거죠. 시험을 보러 가신 분들 대다수가 외우고 계시는 거고,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4파이에 입실론 제로분의 1을 수치화시켰더니 쿨롱 상수라고 하는 9 곱하기 10의 9승이 나와서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형태는 4파이 곱하기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로 써도 여기 두 개가 어떤 거예요? 같아진다는 얘기죠. 결국 그걸 물었을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 문제의 정답은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진공 중에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도체 A, B가 있는데 A에만 1쿨롱의 전하를 줄 때 AB의 전위가 3V, 2V. 자, 요렇게 어떤 도체 두 개가 있는데 어디에만 뭘 줬더니 몇 볼트의 전위가 나왔다. 그쵸, 전위계수. 그럼 전위계수 어떻게 써야 되죠? V1은
P11의 Q1 플러스 P12의 Q2가 되고 V2라고 하는 건 P21의 Q1 플러스 P22의 Q2라고 쓰신 후에 여기다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문장에 A에만 1쿨롱을 줬대. 쿨롱은 Q값인데 1하고 2 두 개가 있는데 A에만 줬으면 여기만. 그럼 여기는 안 준 거지. 그럼 여기가 P11이어야 되고 여기는 P21이어야 하는데 1도체의 전위가 몇 볼트? 죄송합니다. 3볼트, 여기는 2볼트다 라는 얘기예요. 결국 P11이 3이란 값이고 P21이 2라는 값이면 이런 거 있죠. 전위계수의 성질 중에 PRS랑 PSR은 서로 어떻다? 같다니까 P21이 2라 하면 누구도? 그렇죠. P12도 2여야 되는 거야. 결국 3개가 나온 거지. 그런 상태에서 B에만 A에는 2쿨롱, B에는 1쿨롱의 전하를 줬을 때 A의 전위를 구해라. 자, 문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네요. A에는 2쿨롱, B에는 1쿨롱. 그럼 여기도 2, 여기도 1인데 A의 전이니까 V1 구하는 거야.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1은 2배의 P11 더하기 P12를 계산하자라는 얘기일 거고요. 11이 얼마예요? 3. 2 곱하니까 6. 더하기 12가 얼마예요? 2. 몇 볼트? 8볼트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4번도 해결이 됩니다. 답은 3번에 있습니다. 5번 문항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5번 문항을 보시게 되면 비유전율 입실론 R이 5, 입실론 R의 크기가 5로 나와 있고 유전체 내에 한 점의 전개의 색이 2가 10의 4승 볼트 퍼 미터. 이 점의 분극의 세기가 얼마니? 라는 분극의 세기 구하는 건데 분극의 세기 공식 기억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입실론 제로에다가 입실론 S-1 곱하기 2라고 하시면 되고 전속 밀도로 표현하면 D배의 1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1도 가능하고요. 분극률 이용하면 카이 곱하기 2도 가능했었다. 맞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입실론 제로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에다가 비유전율이 5 빼기 1 전개가 10의 4승 이게 답이겠네요. 계산기 눌러보시면 1번의 정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좀 조심하셨어야 되는 건 뭐냐면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녀석의 모양을 아까 문제에서도 풀었지만 그 외에 다른 거 여러 개 있죠. 예를 들면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쓰는 문제들도 덜어 있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6번 전자파의 에너지의 전달 방향을 찾아라. 전자파 어떻게 해요? 진행 순서는 전자, 전개와 자개, E 크로스 H로 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문제는 끝났으니까 요렇게 있을 때 여기가 뭐 X축, Y축, G축이라고 하면 진행 방향이 X축이면 전개가 요렇게 수직이 되게끔 만들어지면 자개는 거기에 또 수직이 되게끔 만들어져서 얘네들이 이루는 각이 90도고 출발점은 동일하고 전개 에너지와 자개 에너지는 같다 뭐 이런 개념들이 좀 있었죠? 그 중에 진행 방향 E 크로스 H를 물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7번 문항 넘어가실게요. 7번 문제는 자기유도 계수가 20mH 결국 자기유도 계수 인덕턴스 20mH라고 하는 자체 인덕턴스 코일에 전류를 넣을 때 코일과 세교하는 자속수 파이가 얼마예요? 0.2 웨버.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공식 에너지를 찾아라. WL 값 세 가지씩은 알고 계셔야 돼. 2분의 1의 LI의 제곱 2L분의 파이의 제곱 2분의 파이 I 그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얘겠네요. L값에다가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파이는 0.2의 제곱 넣어봤더니만 1이 된다. 1번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주면 쉬웠던 얘기고요. 넘어가셔서 8번째 문항 보실게요. 8번째는 등전이면을 따라서 전하 Q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일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어요. 등전이면 여기가 어디예요? 그렇죠. 도체의 표면을 말합니다. 그럼 W는 QV라는 식이 있잖아. 왜? V는 Q분의 W잖아. 전압이라는 것 자체가 단위 전하가 이동하면서 하는 일, 그래서 단위를 줄 퍼 쿨롱, 얘를 볼트라고 약속해 쓰는 거예요. 그럼 W라는 일이
QV가 되는데 등전이면이면 전위가 일정하니까 전위차가 0이란 얘기잖아. 그럼 전화가 아무리 켜도 단위는 뭘로 나와야 돼? 0줄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개념도 있잖아. 도체 표면을 따라서 전하를 이동시킬 때, 일주시킬 때 하는 일 또한 얼마다? 0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9번 문제 가실게요. 2번 같은 경우는 접지된 직교도체의 평면과 점전화 사이에는 몇 개의 영상전화가 존재하느냐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요. 이거 우리 저희 자기학 책에도 있었던 건데 여기에 Q라는 전화가 있으면 영상분전화 Q 다시 또 Q2 다시 또 다시 Q3 다시 얘를 제하고 몇 개가 있는 거야? 3개. 단 여기가 전부 다 뭐가 돼 있을 때? 접지가 됐다고 막 이렇게 비끔 쳤을 때. 총 3개. 답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째 문항. 10번째 문항은 뭐죠? 비자화율 카이M이라고 하는 비자화율이 2가 되어 있고 자속밀도 B가 20Y의 방향 성분이 뭐예요? 20AY로 보이겠다 또. 20Y의 AX라는 방향 성분인 균일 물체가 있습니다. 자개의 색이 H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봐봐요. B가 나와 있고 비자화율. 이거 비자화율이에요. 근데 우리 쌤들 앞에서도 계속 수업할 때 계속 했던 건데 B가 뭐랑 같죠? 뮤 H가 되잖아.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건 자개의 색이 H이기 때문에 H라고 하는 건 뮤0 곱하기 뮤 S분의 누구라고 쓰셔도 돼. B라고 써도 돼.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시킨다 가정했을 때 뮤0 값이 얼마인 겁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뮤 S의 자속밀도 B는 얼마? 20Y의 AX 성분 그대로 쓰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뮤S라고 하는 거 요거 이름 뭐죠? 투자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실 게 있어요. 자화의 색이라고 하는 녀석의 식을 잠깐 보시게 되면 자화의 색이 J는 뮤0에다가 뮤S 마이너스 1에다가 자개 H를 곱한 거. 그래서 자속밀도 B에다가 1 마이너스 뮤 S분의 1을 한 거. 그래서 카이 곱하기 H를 해서 카이라고 하는 자화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화율. 그럼 자화율이라는 거 여기다 써드릴까? 자화율이라고 하는 카이 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뮤0에 뮤S 마이너스 1까지가 자화율이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얘지요. 비자화율이라고 하는 얘 뮤0분의 카이는 비투자율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비투자율이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라면 비투자율 뮤S는 비자화율 더하기 얼마가 돼야 돼? 1. 그러니까 비자화율 더하기 1이 되니까 봐봐. 뮤S는 뮤0분의 카이 플러스 1이라고 식을 쓸 수 있잖아.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1. 근데 지금 요만큼인 비자화율을 카이 M으로 써서 얼마로 준 거야? 2. 여기가 2야, 2. 그럼 더하기 1이니까 뮤S는 얼마? 3.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 눌러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만 잘 아시면 돼. 쌤들이 늘 헷갈려하는 기호에서 또 한 번 사고를 칠 뻔한 문제가 10번 문제가 됩니다. 11번 문제 넘어가실게요. 11번 문제는 자위의 단위에 해당하는 것. 자위, 그럼 전위에 대응되는 거니까 전위 V가 단위가 볼트라면 대응되는 자위 U는 암페아를 쓰거나 암페아 턴을 쓰거나 권수가 1회라고 하면 암페아 몇 회 더 있다? 턴.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잘 못 봤던 얘기일 텐데 교재 내용에는 써있던 거예요. 유전체의 초전효과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초전효과는요.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온도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1번이 잘못된 거죠. 13번으로 넘어가실게요. 자기 인덕턴스가 0.05 헨리, L이라고 하는 인덕턴스의 크기를 0.05 헨리라 하고 있고 전류가 몇 초, 그럼 dt라고 하는 시간의 변화는 1이고 di라고 하는 전류의 변화가 500A라고 합니다. 이렇게 증가할 때 자기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면 자기 유도 기전력 2는 마이너스 L의 dt분의 누구로 씁시다? di. 파이 쓰시면 안 돼. n파이야. li는 n파이. 그래서 마이너스 0.05 곱하기 dt 1분의 di 500을 해주시면 답이다.
해보면 2번. 왜 마이너스가 없을까요? 그쵸. 크기. 만약에 부호가 있었으면 부호가 있다라는 걸 따라가시라고 했고요. 부호가 없다라고 한다면 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14번째 문항을 보실게요. 진공 중 반지름이 Am인 원형 도체판 2매를 사용해서 극판거리 Dm의 콘덴서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콘덴서의 극판거리를 2배로 하고 용량을 일정하게 한다면 도체판의 반지름 A는 얼마로 하면 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진공 중에서 반지름이 Am인 원형 도체판 2매 콘덴서의 원래 한쪽 면은요 보통 사각형을 줬는데 얘는 독특하게 원형을 준 거야. 근데 콘덴서의 극판거리를 2배로 하겠대. 자 봐봐요. 평행판 콘덴서 용량 공식 C는 D분의 입실론 제로 S라고 했었죠? 에어리어로 써도 돼. 근데 이게 면적이 가로 곱하기 세로가 아니라 파이 R 제곱을 써야 된다는 얘기지. 뭐 반지름 A로 쓰든 R로 쓰든 이렇게 돼야 왜? 원형판을 썼으니까. 헌데 극판의 거리를 몇 배로 하겠다는 거야? 2배로 했대요. 극판의 거리를 2배로 했으면 새롭게 써볼까? C-가 극판 간 거리를 몇 배로? 2배로 늘린 거고 입실론 제로에 파이 R 제곱이라는 걸 그대로 써야 되는데 근데 둘이 일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얘기니까 요 2라는 것만 약분을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거리에다가 몇 배를 했을 때 그렇지! 루트 2배 제곱하면 얼마가 되니까? 2배가 되니까 요걸 물어본 거예요. 하나씩 따라가 보시면 되는 거지. 원형이란 말도 있었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15번 문제는 두 개의 코일에서 각각 자기 인덕턴스가 0.35와 0.5 헨리라고 나와 있고 상호 인덕턴스가 0.1이라고 한다면 코일의 결합계수를 구해라. 결합계수 K 공식 기억나십니까? K는 루트에 L1, L2분의 얼마? M 직접 집어넣으면 답이죠. 그래서 원래 K라고 하는 결합계수의 범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래서 결합계수가 0입니다 라고 하면 누설자속만 존재하는 거예요. 결합계수가 1이네요 라고 하면 누설자속이 없는 거고 세교자속만 존재하는 거죠. 계산기 눌러봤더니 2번 나온대요. 뭐 이런 건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아. 16번째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자, 16번은 맥스웰 전자방정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1번 폐곡면을 통해 나오는 전속은 폐곡면 내의 전하량과 같다. 이게 가우스 법칙 아닙니까? N은 인테그랄 EDS 했을 때가 전기력선에서 입실론 제로분의 Q와 같다도 있지만 푸사이라는 전속은 인테그랄 DDS 했을 때 누구랑 같다? Q와 같다. 이게 1번 얘기가 맞다는 거고요. 2번 폐곡면을 통해 나오는 자속은 폐곡면 내의 자극의 크기가 같다. 이거 아니죠. 다이브전스 B 항상 얼마여야 돼? 0. 공존한다라는 의미. 그래서 잘못된 게 2번에 있다라는 얘기죠. 좀 말로 나온 거 좀 독특하긴 했지만 자계와 전계는 조금 다릅니다. 3번 폐곡선에 따른 전개의 선적분은 폐곡선 내를 통과하는 자속의 시간 변화율과 같다. 이거 맥스웰 몇 방정식? 그치. 2방정식. 4번 폐곡선에 따른 자계의 선적분. 자계 나왔으니까 맥스웰 몇 방정식? 1방정식. 그럼 두 분? 이거밖에 없잖아. 2번밖에. 넘어가셔서 17번째 문제 한번 보실게요. 17번 문항은 원점 주위의 전류 밀도 J를 J라고 줬네. R분의 2배의 AR 성분이라고 줬습니다. 이때 반지름이 5cm의 구면을 지나는 전전류는 몇 암페아가 되냐라고 줬으니까 전류 밀도 식을 생각하자고. 면적분의 전류거든요. 그러면 I는 SI가 되는데 요 I가 전류 밀도인 J랑 똑같잖아. 그럼 면적 S에다가 곱하기 I만 하면 되니까 먼저 쓸게요. R분의 2 곱하기 AR 성분 곱하기 면적을 찾아야 돼. 면적. 근데 문제에서 면적을 찾으라는 조건을 뭘 줬나? 봤다. 반지름이 5cm인 9. 반지름이 5cm인 9면 9의 넓이가 어떻게 돼? 4파이 R의 제곱. 그럼 0.05에 뭐가 돼야 돼요? 제곱 이렇게 가면 되겠지? 계산기 눌러보시면은 답은 0.4파이 4번이 된다고 하네요. 물론 4파이 R의 제곱이었으니까 요거 0.05라고 하는 거 따로 빼놓고 그냥 R제곱 썼어도 하나하나는 약분이 되니까
4파이 R이고 8파이가 될 거고 R 자리에다 0.05 집어넣어도 답은 똑같다. 정답이 0.4파이. R은 똑같아요. 그래서 답 4번. 18번. 다음 조건 중 틀린 걸 찾아라. 카이엠은 B자와 유리고 뮤R은 B투자율이라고 합니다. 1번 뮤R이 1보다 엄청나게 크면 그렇죠. B투자율이라고 하는 거 저는 뮤S라고 많이 했는데 얘가 1보다 대단히 크면 철, 니켈, 코발트 등의 강자 성체를 말하고 뮤S가 1보다 크면 그냥 상자 성체, 뮤S가 1보다 작으면 은, 구리, 비스무트, 물에 해당하는 역자 성체, 반자 성체가 되는 거니까 1번은 맞는 얘기인 거고 2번 카이엠이 0보다 크고 뮤R이 1보다 작으면 상자 성체. 상자 성체는 일단 뮤R이 1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얘만 갖고도 풀 수가 있네요. 충분히 풀 수 있다. 넘어가셔서 19번째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19번. 권선수가 400회. 권선수가 몇 회라고? 400회. 거기에 면적이 9파이의 제곱센티미터인 장방형 코일에 밑줄 치세요. 1A의 직류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장방형 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자속밀도 B가 얼마가 돼요? 0.8 웨버/per 제곱미터. 코일의 평행한 두 변의 중심을 연결하는 선을 축으로 할 때 이 코일에 작용하는 회전력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쌤 있잖아. 회전력이라고 하면 원래는 토크 T야. 그죠? 토크 T는 MLH에 뭐가 돼야 돼요? 사인 세타라고. 허나 직사각형 코일이다. 장방형 코일이다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사인을 쓰면 안 된다 했잖아. 사인을 쓰고 싶으면 90에서 각을 빼서 쓰라고 했고 그냥 다 코사인을 쓰는데 문제는 자극 M도 없어. 그래서 뭘 쓰냐? 자속밀도 B가 S분의 M이니까 M 대신 누굴 쓰라고? BS. 그럼 길이 L. 자기 H가 주의 적분 법칙으로 L분의 NI. 거기에 누구로 써라? 코사인 세타. 그럼 장방형 코일 토크 T 공식이 만들어지죠. BSNI에 누가 돼야 돼요?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속밀도 B가 0.8, 면적의 자리에다가 9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권선수가 400회, I에다가 1A,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써야 되는데 각도가 지금 안 나왔으니까 몇 도? 0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럼 0.9라고 하는 녀석이 나온대요. 이거는 뭐 우리 문제 풀면서도 많이 했던 거고 장방형 코일 공식은 별도로 좀 만들어 줘라. 아니면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 보자.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20번 문제. 자기회로의 자기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습니다. 자기저항은요. RM이라는 기호를 많이 쓰고요. 저 어떻게 배우죠? 뭔 소리야? μS분의 L이라고 써요. 근데 사실 저항에 대응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저항도 R이랑 똑같아요. I분의 2라고 하면 RM을 뭐라고 써도 돼요? I 대신에 파이 2 대신에 기자력 F. 그럼 단위가 암페어 턴퍼 뭐라고 쓴다? 웨버. 이런 것들이 자기 저항의 공식이죠. 그렇다면 암페어 턴퍼 웨버 1번 맞고 2번 자기 회로의 길이의 비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제2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자기학 부분의 문제를 모두 풀었는데 뭐 한두 문제 빼놓고는 크게 어려운 거 없고 교재에 나왔던 거 그대로에다가 쌤들이 배우셨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은근 기대를 하고 있어요. 많이 붙으셨을 거라고.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